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1강입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문법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분사까지 저희가 이제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새로운 영역을 이제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분사의 구문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분사면 분사지 도대체 구문이 뭐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구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분사 구문의 다양한 해석과 의미, 이런 거는 piece of cake, 한 조각의 케이크일 뿐이에요. 우리말로 치자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사실 개념이 정확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사 구문 시작해 볼까요? 개념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좀 던져 드려 봤습니다. 자, 이 예문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하나도 안 이상하죠? 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갔다, 동사, 안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갔는데 누구랑 나갔나요? 친구랑 나갔으니까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지금 네 가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컴마 앞에 있는 요 덩어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웠던 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이상해요. 왜냐하면 ing는 문장에서 뭐죠? 동명사이거나 분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동명사는 누구 자리에 나와야 돼요? 명사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명사 자리예요? 컴마로 끊겨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여긴 부사 자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MD라고 해놨는데 동명사가 부사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두 번째, 쟤를 분사라고 칩시다. ing는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앞쪽에 finishing his homework 라고 하는 저 말뭉치가 왜 도대체 부사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시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의 컨셉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구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만 아셔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문이 앞으로 이제 많은 구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구문 들어보셨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구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구문 들어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구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 구문들을 아마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구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배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말고요, 뭔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드시 대상은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이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액면상으로 분사가 쓰였는데 뭔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인가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많은 구문들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한번 좀 대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 썼던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제가 예문으로 한번 여러분께 드려봤어요. It is hard.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For me to explain it in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이제 투부정사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실 수 있죠? 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가 두 개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단일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빼고 앞에 가짜 주어를 세운다라고 하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구문을 만나든지 간에,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랑 공부를 하실 것이고, 이런 여러 구문이 있어요. 자, 이제 무슨 구문을 만나든지 간에 맨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룰이 있나 봐. 내가 배운 정상적인 일반적인 룰 말고 이런 생각이 먼저 통 튀어 올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은 어떠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얘가 분사래요. 그러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안 하고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할 적에, 자,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룰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룰에 모순만 우리가 파헤쳐 보면 되잖아요. 특별한 룰이 어떤 것인가? 이게 바로 강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맨 처음에 부사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사절만 되는 건 아니고 and절에서도 가능해요. 자, and로 이어진 등위 접속사의 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될 텐데 요걸 지우고 요 동사를 뭘로요? 분사로 축약해 주는 거예요. 오, 접속사, 주어, 동사의 긴 내용을 접속사와 주어를 제거하고 요 녀석을 ing로 바꿔주는구나. 자, 분사로 바꿔주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사절을 줄였으니까 얘는 부사 역할이겠네요. 이제 ing가 이끄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and절을 연결했을 때는 뭐 사실은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and절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대등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and절을 무슨 절이다 라고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일단은 뭐 역할은 안 해요? 아,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아, 그때는 그냥 일반 분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예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사 구문이 됐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언제죠? 그가 끝냈습니다. 뭐를요? 숙제를 끝냈어요. 숙제를 딱 끝냈을 때 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부사절이죠. 그런데 특별한 룰이 뭐라고요? 부사절이나 and절에서 방금 보셨잖아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뭘로 바꿔요? 그럼 ing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 자리에 혹은 and절 다음 자리에 어떤 절이 축약된 것 같다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여러분들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신다? 그가 숙제를 끝냈을 때 친구들하고 나갔어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얘기를 좀 추가를 좀 해보면, 자, 분사 구문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자, 분사 구문의 좋은 점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자, 분사 구문은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를 하나, 둘, 세 단어로 이제 줄였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다. 자, 문장의 경제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큰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쪽의 문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이 분사 구문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부사 자리에 ing가 나왔으니까 너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위쪽에 문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거는 읽는 사람이 문맥에 맞춰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when을 지금 finishing으로 옮겼지만 읽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그의 숙제를 끝내기도 전에 친구들하고 나가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이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before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읽는 사람이. 혹은 because 같은 접속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나갔어.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사구문이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5단어를 3단어로 줄였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어디에다 쓰지 않아요? Business English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또 어디다 안 쓰죠? 특히 계약서에서는 분사구문 절대로 안 써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접속사가 뭐가 생략됐느냐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계약서에 그런 문장을 썼을 때는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이야, 이후야, 도착했을 때야, 도착하자마자야.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나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는 안 씁니다. 그럼 분사구문은 어디서 썼던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서 쓰기 시작했던 거냐면 문학작품에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학작품에서는 뭐 약간 좀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읽는다라고 해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의미가 이렇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없애는 게 맞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접속사를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죠? 우리는 접속사 다음에 절이 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라 분사구문의 배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어떻게 되죠? Finishing his homework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when을 써주시면 돼요. When finishing his homework. 대신에 이제는 선생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할 때 그 사람이 너는 써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을. 당연하죠? 자, 요거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바꿀까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스터디를 스터딩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콤마가 찍혀 있고 앞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studying mathematics를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시간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로, 그 이유로 해석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haste라고 하는 것은 서두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쓰여졌다, 서두름 속에서. 그 책이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어 생략, 동사 생략. 죄송해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꿔요? being writt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오형식 배우면서 뭐 배웠어요? to be, being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 배웠죠? 왜요? 아무런 뜻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 being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being이 생략됐다라고 했을 때 뒤쪽에 뭐가 남았어요? 과거 분사가 남았잖아요. 수동의 분사구문이니까. 이것도 분사 아닌가요? written도? 그렇죠? write, wrote, written 이라고 해서 얘도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자, 분사구문은 자, 요렇게 being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being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할 때까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유를 나타내서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동시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는 기대다예요. 자, 어디에 기대고 있었죠? window frame, 창 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against는 반대와 대립의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창틀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립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디에라고 번역하지만 창틀에 대립하여 기대고 있었습니다. 자,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뜻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고 제가 여러 가지 뜻을 여러분께 한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뜻이 있었어요? 자,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자, beach. 해변이죠? 해변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변이 어디에 있나요?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있는 해변을 내다보면서 창틀에 기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꾸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Looking out at the beach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팁을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은 자, 부사절이 원래 문장 맨 앞으로 도치도 되고 문장 뒤에 맨 꼬랑지에 오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연속 동작입니다. 이게 바로 end절이에요. end절. summary는 요약본이고요. 요약이 시작되는데 102페이지에서 시작되고요. end, it ends. 그게 끝난대요. 언제 끝나요? 106페이지에서 끝난대요. 끝.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ending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얘의 역할을 뭐라고 정하죠, 우리가? end절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A 문장과 B 문장은 대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역할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 분사구문은 더 다양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저는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분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오늘 이제 분사구문의 개념과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퀴즈로 좀 자, 마무리 좀 해봐야겠죠? 자, 분사구문으로 단축할 수 없는 접속사가 누구예요? 관계대명사나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위치는 안 되는 것이죠. 부사절과 and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동형 분사구문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은 being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로 문장 끝에 위치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자, 바로 여러분들 동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분사구문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도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거든요. 자, 필요한 복습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두 번에 걸쳐서 자, 쓰기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읽기로 반복 연습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